나를 위한 이야기. 유키온나. 눈 속의 아름다운 죽음. 유키온나는 일본 요괴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슬프고 가장 낭만적인 존재입니다. 유키온나는 말 그대로 눈의 여자를 의미하며 겨울 눈보라 속에서 나타나는 신비로운 여성 요괴입니다. 네코마타가 배신과 복수를, 이누가미가 저주를 상징한다면 유키온나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잔혹함, 그리고 금지된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때로는 살인자이고 때로는 연인이며 때로는 어머니입니다. 유키온나의 기원과 특성. 유키온나는 원래 눈보라와 추위를 의인화한 존재입니다. 일본의 추운 겨울, 특히 산악 지역에서 눈보라에 갇혀 동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환각으로 본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전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키온나의 외모. 초월적인 아름다움. 유키온나의 외모는 일본 요괴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묘사됩니다. 눈처럼 하얀 피부, 완벽한 얼굴 비율, 차갑고 우아한 아름다움, 길고 검은 머리카락 또는 은빛이나 하얀 머리카락, 눈송이처럼 반짝이는 머리, 맑고 푸른 눈 또는 검은 눈동자, 차갑지만 슬픈 눈빛, 때로는 빨갛게 빛나기도 함, 흰색 기모노 또는 푸른빛이 도는 흰옷, 맨발, 때로는 전혀 옷을 입지 않고 눈과 안개로 몸을 감쌈. 전체적인 인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한 아름다움, 차갑고 거리감 있는 분위기, 슬프고 외로운 느낌, 보는 사람을 매혹시킴, 동시에 두려움을 주는 존재. 유키온나의 능력. 유키온나는 겨울과 눈의 화신이므로 추위를 다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1. 얼리는 능력. 입김이나 손길로 사람을 얼림, 차가운 입김을 불어 동사시킴, 키스로 사람을 얼려 죽임, 눈보라를 만들어냄. 2. 눈과 얼음 조종. 눈보라를 부름, 눈송이를 무기처럼 사용, 얼음 결정을 만들, 서리와 고드름을 조종. 3. 은신과 이동. 눈보라 속의 숨음, 눈과 구별이 안됨, 순식간에 사라짐, 눈 위를 발자국 없이 걸음, 바람을 타고 이동. 4. 환각과 유혹. 길을 잃게 만들, 아름다운 환상을 보여줌, 사람을 유혹함, 따뜻한 곳으로 가는 착각을 줌. 5. 생명력 흡수. 사람의 체온을 빼앗음, 생기를 빨아들임, 영혼을 얼림, 피를 얼게 만들. 가장 유명한 전설, 라프카디오언의 이야기. 일본 괴담을 서양에 소개한 작가 라프카디오언이 1904년에 쓴 버전이 가장 유명하고 아름답습니다. 이야기의 시작. 무사시 지방의 한 겨울날, 옛날 무사시 지방에 두 명의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사쿠 늙은 나무꾼 60대, 미노키치 젊은 나무꾼 18세. 두 사람은 같은 마을에 살며 함께 산에서 나무를 베었습니다. 오사쿠는 미노키치의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느 겨울날 아침 두 사람은 평소처럼 산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맑았습니다. 오늘은 일찍 끝내고 내려가자꾸나. 오사쿠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 달리 오후가 되자 갑자기 날씨가 변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곧 맹렬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이건 안 되겠어. 산을 내려가기에는 너무 위험해. 두 사람은 강가에 있는 작은 오두막으로 피신했습니다. 뱃사공이 사용하는 허름한 오두막이었지만 눈보라를 피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바람이 오두막을 흔들고 눈이 틈새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몸을 맞대고 추위를 견뎠습니다. 미노키치 추운이 가까이 붙어 있거라. 네, 스승님. 오사쿠는 곧 잠들었습니다. 미노키치도 잠들려고 했지만 너무 추워서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한밤중, 미노키치는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오두막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눈보라가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있었습니다. 오두막 안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서 있다는 표현이 맞는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새하얀 기모노를 입고 있었습니다. 피부는 눈처럼 하얗고 머리카락은 길고 검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이 세상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노키치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공포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유키온나는 모사쿠 위에 몸을 숙였습니다. 그녀가 모사쿠의 얼굴에 하얀 입김을 불자 모사쿠의 몸이 서리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노키치는 공포에 질려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승이 죽어가는 것을 그저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모사쿠가 완전히 얼어붙자 유키온나는 천천히 미노키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노키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도 죽는구나.
유키온나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차갑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유키온나는 미노키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너는 젊고 아름답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겨울 바람처럼 차가웠지만 어딘가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다. 하지만 너는 너무 아름다워. 죽이기가 아깝구나. 미노키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유키온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좋아, 살려주마. 하지만 조건이 있다. 오늘 밤 일어난 일을 절대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단 한마디라도 말하면 너를 죽이러 다시 올 것이다. 네,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한 것을, 내 모습을, 오늘 밤을 모두 잊어라. 만약 누구에게라도 말한다면 그것이 내 어머니든 아내든 누구든 나는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찾아가 죽일 것이다. 미노키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키온나는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한 번 더 미노키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기억해라.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그리고 그녀는 눈보라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1년 후 이듬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미노키치는 그날 밤의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사쿠가 추위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노키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키온나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어느 여름날 저녁 미노키치는 일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길에서 한 젊은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실례지만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미노키치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오유키라고 했습니다. 유키는 눈을 의미했습니다. 미노키치는 오유키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녀의 하얀 피부, 우아한 자태, 조용한 목소리,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 마을에 하룻밤 묵어 가시는 게 어떨까요? 오유키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미노키치는 오유키를 자신의 집에 묵게 했습니다. 어머니도 오유키를 환영했습니다. 오유키는 에도로 가지 않고 마을에 남았습니다. 그녀와 미노키치는 사랑에 빠졌고 얼마 후 결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노키치의 행운을 부러워했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얻다니. 게다가 착하고 부지런하기까지 해. 오유키는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부지런하고 상냥하고 현명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잘 모셨고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오유키는 나이를 먹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여름을 힘들어했습니다. 더운 날에는 창백해지고 기력이 없었습니다. 겨울에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눈이 오는 날에는 특히 생기가 넘쳤습니다.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고향, 과거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노키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오유키를 사랑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오유키와 미노키치 사이에 10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아름다운 아이들이었습니다. 오유키는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미노키치는 정말 복 받은 사람이야. 아름다운 아내, 건강한 자녀들, 행복한 가정. 10년 후의 겨울밤, 미노키치와 오유키가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어느 겨울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미노키치와 오유키는 난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유키는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난로의 불빛이 오유키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미노키치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에 비친 그녀의 옆 얼굴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미노키치의 마음속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 오두막, 스승의 죽음, 그리고 그녀. 미노키치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아내의 옆 얼굴이 그날 밤 본 유키온나의 얼굴과 똑같다는 것을 미노키치는 자신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오유키, 당신을 보니 옛날 일이 생각나는군. 오유키는 바느질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요? 18살 때였어. 겨울날 산에서 눈보라를 만났지. 스승님과 함께 오두막에 피신했는데 오유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한 여자가 나타났어. 눈처럼 하얀 피부에 하얀 기모노를 입은 오유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스승님을 얼려 죽였어. 그리고 나에게 다가왔지. 나는 죽는 줄 알았어. 하지만 그녀는 나를 살려줬어. 그만. 그리고 절대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했어. 누구에게도. 심지어 아내에게도. 그만하세요. 오유키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고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약속했잖아요.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미노키치는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오유키, 나예요. 그날 밤 당신을 살려준 사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유키의 몸에서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난로의 불이 꺼질 듯 흔들렸습니다. 당신이 약속을 깨버렸어요. 10년. 10년이나 기다렸는데, 당신을 믿었는데, 오유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은 뺨을 타고 흐르다가 얼음 결정이 되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죽여야 해요. 당신을 약속대로 죽여야 해요. 그녀는 미노키치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미노키치의 목에 닿기 직전 멈췄습니다. 오유키는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0명의 아이들, 그녀가 낳고 기른 아이들. 하지만 아이들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을 죽이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오유키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20년이 제 평생 중 가장 행복했어요.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에요. 당신이 깨버렸어요. 나는 오유키는 일어섰습니다.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떠나야 해요. 더 이상 인간으로 살 수 없어요. 정체가 밝혀졌으니 오유키, 미노키치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의 손은 차가운 공기만 잡았습니다. 아이들을 잘 돌봐주세요. 제발 우리 아이들을. 오유키의 몸이 눈송이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나쁘게 대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당신을 죽이러 올 거예요. 나는 항상 지켜볼 거예요. 눈이 내릴 때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는 거기 있을 거예요. 창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눈보라가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유키의 몸이 하얀 눈과 바람이 되어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안녕.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눈보라 속으로. 에필로그. 미노키치는 그날 이후 혼자 10명의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는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그는 절대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오유키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눈이 올 때마다, 겨울이 오고 눈이 내릴 때마다 미노키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칠 때 그는 때때로 멀리서 하얀 형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그녀는 여전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을, 그리고 한때 사랑했던 남자를. 아이들은 어머니를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머니가 요괴였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머니는 단지 어느 날 갑자기 떠난 아름답고 상냥했던 엄마였습니다. 미노키치가 늙어 죽음이 가까워왔을 때 큰 눈보라가 왔습니다. 그날 밤 미노키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오유키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오유키. 나는 약속을 지켰어. 아이들을 잘 키웠어. 알아요. 보고 있었어요. 당신은 훌륭한 아버지였어요. 용서해 주시오. 오유키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용서했어요. 당신이 나를 말한 순간부터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슬펐을 뿐이에요. 사랑했어. 나도 사랑했어요. 미노키치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미노키치가 죽었을 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고 그 손에는 눈송이 하나가 녹지 않고 남아 있었다고. 유키온나의 약점. 여름과 더위, 따뜻한 계절에는 힘이 약해짐, 더운 곳을 피함, 불을 두려워함, 봄이 오면 사라짐. 소금. 일본의 많은 요괴들처럼 소금이 약점. 소금을 뿌리면 물러남. 부적과 주술.
신사의 부적, 승려의 경문, 진실한 사랑, 라프카디오헌의 이야기에서처럼 사랑하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설. 하지만 비밀이 밝혀지면 떠나야 함. 유키온나의 상징성, 자연의 이중성. 유키온나는 겨울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눈의 아름다움은 유키온나의 외모, 추위의 잔혹함은 그녀가 죽이는 방식, 사랑과 죽음. 많은 이야기에서 유키온나는 사랑과 죽음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치명적인 아름다움,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음. 접촉은 곧 죽음, 외로움. 유키온나는 근본적으로 외로운 존재입니다. 사랑할 수 없음, 계절의 변화와 함께 사라짐. 금기된 사랑, 라프카디오헌의 버전은 특히 인간과 요괴의 사랑, 비밀을 지켜야 하는 관계, 진실이 밝혀지면 끝나는 사랑. 유키온나가 주는 교훈, 자연에 대한 경외. 유키온나는 자연의 힘을 경외하라는 경고입니다. 겨울의 아름다움 뒤에 숨은 위험, 자연을 얕보면 안 됨. 겨울산의 위험성, 비밀의 무게. 라프카디오헌의 이야기에서 비밀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신뢰의 깨짐, 말의 힘, 사랑의 불가능성, 다른 세계의 존재와의 사랑, 함께할 수 없는 슬픔, 영원한 이별, 아름다움의 위험, 치명적인 아름다움, 외모에 속지 말 것, 아름다운 것이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님. 마지막으로 유키온나는 일본 요괴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다층적인 존재입니다. 그녀는 죽음의 화신이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여인이고 헌신적인 어머니이며 외로운 영혼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무섭지만 동시에 아름답습니다. 슬프지만 동시에 낭만적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눈이 내리는 밤에 유키온나는 걷고 있을지 모릅니다. 혼자서 조용히 아름답게 그녀를 만나면 도망가세요. 아니면 사랑에 빠질 준비를 하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유키온나와의 사랑은 항상 슬픈 결말로 끝납니다.